오늘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네. 네. 그 화면이 잘 받는다고 얘기하던가요? 화면이 여전히 잘 받는다고. 화요일이나 목요일마다 네. 좀 평소보다 자기 인물보다 더 잘생겨지는 그런 날이다. 네. 화목의 남자. 집안 화목하시죠? 화목합니다. 네. 네. 이런 개그를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서 큰일입니다. 늙었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4일 만에 낙마. 아, 그렇죠. 예. 14일인가요? 일본 언론 또 1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취임한 지는 14일 만에 이제 예. 낙마를 했는데요.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그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을 위법이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판단한 데 따른 건데요. 네. 어제 중앙선관위가 전체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때 네. 이른바 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 네.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19대 국회 때 김기식 의원이 네. 월 20만 원 회비를 더 좋은 미래에 이제 매달 내왔었는데 네, 네, 네. 이게 임기 말에 네. 갑자기 25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을 일시에 기부를 한 것은 이건 종전의 범위 안에서 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김기식 전 원장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쭉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네. 그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고 그렇죠. 선관위가 그리고 당시에 이 김기식 의원 시절인 거죠.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선관위에 물어봤고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제 와서 선관위는 2년간 뭐 하시다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가 그때 유권 네. 해석을 내릴 때 좀 네. 모호한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네. 이번에 선관위가 굉장히 그 2년 전에 그때 19대 국회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그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놓고서는 네. 지금 와서는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느냐 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언론에서 이름 붙이긴 했지만 셀프 후원이라고요. 근데 네. 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인턴과 함께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출장 간 거, 보좌관들 퇴직금 준 거, 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퇴직금 준 거는 일단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네. 법 위반 여부는 뭐 출장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연관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을 사실상 유보를 했습니다. 뭐 청와대는 선관위 발표 뒤에 이제 기자들에게 네. 일단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야당의 공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봤더니 헌정유린 민생 도탄 폭세 무민 포퓰리즘 화풀이 정치 보복.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 네. 살벌한 언어의 난무가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더 세게 비판을 할 거리가 있는 겁니까? 뭐 그만둬 버렸는데 예.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 네.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타겟이 있는 거죠. 다음 타겟이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니까 왜 청와대가 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같이 이제 책임론을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네.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정 부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욕 먹는 거는 당분간 피할 수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저는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인가? 절대 웃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엄격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김기식 룰이라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김기식 룰에 따르면 네. 이 적용 대상이 예. 과연 청와대뿐인가? 예. 국회의원들도 이 김기식 맞습니다. 룰에 따라서 예.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특히 청와대가 16개 공공기관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네네네.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권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그 자유한국당이 94차례, 네. 민주당이 65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기관 조사했는데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판단은 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결코 지금 좋아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고요. 아, 웃을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네. 19대 의원들의 정치 자금도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예. 조사 대상 143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8명이 예. 정치 후원금을 뭐 직원들 퇴직금, 상여금으로 다 지급을 했고요. 네. 심지어 가전제품을 사들인 의원들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누굽니까? 가전제품. 네. 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뭐 샀습니까? 문제 있죠 이거 예, 사실상. 여기 집으로 가져갔나요? 아, 참 꼼꼼하게도 챙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말이죠.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돈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사과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 후원금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이 후원금만 문제다라고 선관위가 보았는데 네. 이 피감기관의 문제로 갔을 때 이 전체 국회의원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좀 지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이 굉장히 빠른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체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선관위원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관위가 네. 기존에 예.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더 이제 그런 어떤 비판 여론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은 금융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장 그 삼성증권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예. 지금 굉장히 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인데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첫 정치인 출신, 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사실 금융 관료들이 독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 재벌 중심이었던 금융개혁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그래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예. 그리고 이 김기식 전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게 확산이 될 때도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김기식을 지켜달라 이렇게 청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배경에 네. 금융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이번 이제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로 그럼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좀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후속 인사를 좀 보면 네.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아. 현재까지 확인되는 내용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속 인선을 한번 지켜보면 네.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뭐 대통령의 고민, 고심 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그 발표한 그렇죠. 입장문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적 인사를 좀 이렇게 조직에 충격을 좀 가해서 바꾸려고 하면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금융 개혁을 제대로 해낼 적임자를 찾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기다려보죠. 어떤 분이 새롭게 뿅 나타나지. 높아심이지만 만약에 관료 출신이 된다. 예, 후임 예. 인선에. 아, 그러면은 조금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예.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구태를 반복할 그런 인물을 데려다 놓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국민들이 더 실망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예.